네, 시장에 대한 걱정은 많지만 저희가 또 미리미리 대비해 본다면 도움이 되겠죠. 오늘은 이분과 함께하겠습니다. 글로원 파트너스 이성웅 이사 나와 계십니다. 이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드디어 저희가 스튜디오에서 처음 뵙습니다. 네, 잘 반갑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시장이 그래도 반등을 해줘서 좀 네. 기분 좋게 마무리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은데 네. 오늘 시장 좀 어떻게 보셨는지 특징적인 섹터가 어떤 게 있었을까요? 네, 시장 흐름에서 뚜렷하게 지수를 상승시킬 만한 요인은 충분하지 않았어요. 네, 시총 상위주들 중에서 우리나라에서 시총 비중을 30% 정도 차지하는 대형 IT 업종 같은 경우는 주가가 덜 빠졌다 뿐이지 강하게 상승하지는 않았거든요. 그렇죠. 여기 안에서 그러면 지수단에서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게 LG에너지 솔루션의 상승 또는 자동차 업종의 상승이 나타났어야 되는데 크게 그렇지도 않았어요. 자동차 업종 정도는 좀 수급이 유입되고 환율 같은 경우가 최근 강한 흐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주가는 먼저 조정이 나왔지만은 지수가 반등이 나오면서 함께 반등이 나오는 모습이었고요. 연결해서 생각할 점은 지금 시장에서는 시장 대비해서 강한 업종이 뭔지 이 강한 업종 같은 경우는 시장이 2% 하락을 할 때 종목은 전부 다 하락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처럼 이렇게 반등이 나오는 구간에서 지수가 한 0.1%, 0.2% 상승을 할 때 4%, 5% 상승하는 업종들이 있단 말이죠. 그게 시장 대비 강한 업종이고 오늘은 대표적으로 리오프닝 업종 같은 경우가 시장 대비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세부적으로 종목 살펴보면 그 리오프닝 업종이라고 해서 우리가 뭐 예전에는 엔터, 뭐 미디어 이쪽 포함돼서 여행, 항공 다 이런 군들까지 통으로 리오프닝이라고 일컬어졌는데 그 컨디션이 좋지 않은 시장 안에서는 그 업종 안에서 1등주를 대입해서 매매를 할 필요가 있어요. 항공 중에서는 가장 가깝게는 코로나 이전에 그 일본 매출 비중이 20%에서 40%를 차지했던 저가 항공 쪽을 접근을 할 필요가 있고 이 저가 항공 주들 같은 경우는 특징이 코로나 시기를 겪고 오면서 자금 조달에 대한 부분이 계속 반영이 돼 왔어요. 그렇다 보니 지금 또 뭐 추가로 증자를 해야 되는 기업이 존재를 하고 가깝게는 제주항공 같은 경우가 최근에 증자를 단행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1등주가 될 수 있는 거는 이미 자본 확충을 한 상황이고 노선 같은 경우도 늘어날 수 있게 이 현금을 확보하고 있다고 하면은 지공국 면에서 1등주가 될 수 있는 조건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러한 기업은 진에어 같은 경우가 저가항공주 중에는 1등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카지노 기업 같은 경우는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 직접 수혜를 볼 수 있는데 지금 이제 가깝게 풀려진 게 우리나라 PCR 검사가 풀려졌고 일본 그다음에 중국 관광객들이 단계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 요인이 갖춰졌습니다. 그러면 일본 쪽의 마케팅을 코로나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강화를 해왔고 이 마케팅 비용 같은 경우가 이미 비용에 반영이 돼 있고 그다음에 들어올 수 있는 모객이 확보돼 있는 그러한 기업을 접근할 필요가 있겠고요. 그 기업은 파라다이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연결해서 좀 보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여행 같은 경우는 대시세가 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대시세 같은 경우는 글로벌에 우리가 1등에 위치를 하고 있거나 또 1등에 위치하고 있지 않더라도 이 고객에 대한 그 끌어들일 수 있는 요인의 매력도를 가지고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최근에 여행을 갈 때 플랫폼을 많이 이용합니다. 그리고 글로벌의 1등 기업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 기업이 아니란 말이죠. 그러면 리오프닝 쪽에서 여행에서 단기적으로 좀 고객이 늘어날 수 있는 요소를 갖춘 그 부분은 코로나 이전에 대입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일본 패키지 관광 중에서 가장 강세를 시장 점유율을 나타냈던 하나투어 같은 경우가 주가로 그다음에 실적으로는 회복이 가장 빠르겠고 그 구간 같은 경우는 뭐 현재 주가에서 한 20% 정도 업사이드가 열려 있기 때문에 접근이 가능하다는 점까지 연결해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나머지 업종은 오늘은 음식료 업종이 강했어요. 제가 음식료 업종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뭐 곡물 가격이 상승해 있고 근데 이 곡물 가격 같은 경우가 선물 기준으로 8월 고점을 형성하고 좀 하락하기는 했지만 여기에서 그러면 음식료 업종이 왜 반등하냐라고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 곡물 가격의 상승은 음식료 업종한테는
한 2분기 정도의 시차를 두고 네. 반영이 되게 됩니다. 선물 가격이 가장 높았던 시기는 5월이었어요. 그러면 2분기에 시차를 둔다고 하면은 4분기에는 이제 이 고점을 형성한 이 가격 같은 경우가 다 반영돼서 실적이 이제 턴을 할 수 있다는 점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더 나빠질 수 없는 요인을 갖추고 있고 가격 전가력 같은 경우를 가진, 즉 가격 인상을 우리 단행할 수 있는 그러한 기업들이 주가가 강세를 나타내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플러스로 한 가지 요인을 더 갖춰야 돼요. 해외 매출이 발생하고 있는 기업, 적게라도 발생하는 기업 또는 해외에 나가는 국가의 그 비율이 더 커지는 기업을 바라볼 필요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CJ제일제당, 그다음에 삼양식품 이러한 기업을 들 수 있겠습니다. 오늘 시장으로 봐도 음식료 업종 중에서 두 종목 같은 경우가 가장 주가가 강했어요. 그렇다 보니 우리가 특정 업종에 대해서 이 업종이 왜 강한지 그냥 이게 시장 대비 강하다 이렇게 접근할 게 아니라 왜 이 기업 같은 경우가 다른 기업 대비해서 주가가 강할 수 있는 요인을 갖추고 있고 이 요인이 이 주식 가격과 연결해서 상승을 더 배가할 수 있는지 그 점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저희가 상승 특징주 하단으로 나갔는데 여러 가지 종목들 중에서 HMM이란 종목도 나갔습니다. 네. HMM 지금 매각 속도전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면서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데 지금 주가가 되게 저점 하단에 위치한 상황이잖아요. 네. 이슈와 함께 지금 눈여겨봐도 되는 종목일까요? 눈여겨 볼 수는 있지만은 시세가 여기에서 뭐 추가로 예전의 강세처럼 회복하기는 힘듭니다. 자, 왜냐하면 매각은 하나의 가능성에 불과해요. 이미 그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가 매각이 이루어졌다 보니 여기에 대한 관심이 이어져 와서 오늘 강했는데 주가가 연속적으로 강하려면 본업이 실적이 나타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HMM 같은 경우는 실적은 좋아왔어요. 그러면 그 연속적인 실적이 다음 분기까지 이제 이루어질 수 있는지 여부인데 대표적으로 그 상해 운임 지수를 대입해 보면 답이 쉽게 나옵니다. 네. 운임 지수 같은 경우는 이게 하락을 한 상황에서 다시금 턴을 할 때는 이 좀 가격이 이렇게 기어가는 변동성이 줄어든 요인이 있다가 수요 회복을 통해서 운임 지수는 회복을 하게 돼요. 그런데 지금은 운임 지수 같은 경우가 내려가고 있어요. 수요의 회복도 비어 있고 그다음에 이 가격 같은 경우는 통상 수요 공급이 다 부재한 상황에서 발생하는 가장 좋지 않은 가격의 하락이기 때문에 좀 본업의 회복이 없이는 지금 주가의 상승은 예전의 영광을 찾기는 힘들다라는 결론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또 여러 가지 섹터를 거론해 주셨습니다. 리오프닝뿐만 아니라 음식료 그리고 해운주까지 설명을 해 주셨는데 이 섹터들 중에서 저희가 내일장 좀 눈여겨봐도 좋을 섹터가 어떤 건지 어느 쪽에 손을 좀 들어주실까요? 네, 답은 시장에서 나와 있어요. 지금 대형 IT 같은 경우는 한 번 더 주가가 레벨 다운이 된다고 하면은 네. 밸류의 매력이 부각이 돼서 반등이 가능한데 그만큼의 시장 체력은 아직 아니란 말이죠. 오늘 시장 대비 강했던 게 리오프닝과 관련된 종목들이고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는 또 뭐 빠질 수 있는 자리에서 수급이 강하게 유입이 됐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단계적으로 상승이 이루어지냐 하면은 어제 미국 시장에서 그간 약했던 리오프닝 중에서 부각이 된 게 카지노주였단 말이죠. 그런데 이 카지노주 같은 경우가 그 특정 국가 한 국가만 좋아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글로벌로 가지고 있는 뭐 마카오라면 마카오, 그다음에 우리나라, 그다음에 여타 국가들 이렇게 해서 동반으로 올라오는 경향이 있거든요. 네. 그런 시세가 첫 번째로 이루어졌고 다만 오늘 주가가 강하게 상승을 했지만 이 강한 주가 같은 경우는 시장의 변동성에 따라서 뭐 조정이 한 차례 나왔을 때 그때는 좀 강력하게 매수를 대입을 해봐도 된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종가가 16,200원이었어요. 시장의 성격을 감안하면 이게 강한 시장이라고 하면 오늘 종가로 추격을 했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의 시장 성격은 종목을 추격으로 따라가고 여기에 대해서 비중을 늘리기에는 그만큼 부담이 있단 말이죠. 왜냐하면 아직 환율에 대한 부담도 존재를 하고 이 안에서 외국인 수급이 환율의 상승 갭이 나타나면 거기에 따라서 기계적으로 매도가 나오는 장입니다. 그러면 종목들을 조금 단가를 낮춰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드리겠고요.
오늘 종가 대비해서 한 15,400원대 이 정도 뭐 자동적으로 좀 자연스럽게 눌려줄 수 있는 가격, 이 정도 가격에서는 매수 대응을 하는 게 낫다는 결론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파라다이스 공략주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시장 흐름에 따라서 종목들도 조금 연동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환율과 외국인의 수급까지 좀 다 같이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카지노주에 대한 또 질문이 하나 들어왔는데요, 네네. 이사님. 네. 카지노 섹터 지금 실적이 아직까지는 찍히는 게 없는 네. 부분이지 않습니까? 네. 저희가 실적을 확인을 하고 들어가도 될까요? 그러기엔 늦습니다. 아, 왜냐하면 네. 이 업종의 특징을 알아야 돼요. 리오프닝과 관련된 종목, 뭐 그와 연관된 카지노 같은 경우는 미리 이 선행된 풀리는 환경, 나아지는 점을 반영하고 3분기 실적 이전에 주가의 상승이 나타날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실적이 나오지 않는 업종은 3분기 실적 시즌에는 한 차례 더 하락할 수 있어요. 네. 그 점을 생각을 하고, 자, 실적이 안 나오는 업종 같은 경우는 지금의 플레이를 하면 안 되죠. 그런데 모멘텀이 실적을 이길 수 있는 구간에 위치한 뭐 카지노, 여행 이런 거는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결론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카지노 섹터에 대한 전망까지 들어봤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이야기 또 함께 하셨고요. 오늘 함께 하셨던 분은 글로원 파트너스 이성웅 이사였습니다. 이사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